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불 할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예불을 한다. 항상 예불 할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자꾸 예불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가 말할 때도 듣게 되고
또 남의 말을 상당히 경청을 하게 됩니다. 이 예불 할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 그러고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모습공식을 해요. 그지요? 모습공식을 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뭐라고 할까? 오늘 이제 추위다, 춥다, 추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이제 춥다라는 거는 말하자면 팩트지요. 사실이죠. 그러면 그거를 딱 붙잡고 이렇게 내려놔요. 딱 붙잡고 내려놓고 그 뒤에 후렴구를 붙이지 말자는 겁니다. 후렴구, 아이고 추워서 어떡하나, 뭐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돼.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가 잘 안 된다. 안 됨,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또 딱 한다. 그런데 그 뒤에 후렴구를 붙이지 말고, 아휴, 나 이래갖고 어떡하나, 뭐 저떡하나. 사람들은 막 100% 후렴구를 붙이거든요. 근데 이 후렴구를 붙이지 않는 그 말하자면 일종의 습관적으로 후렴구를 붙이지 말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데서 또 내가 살고 있는 데서 굉장한 변화가 옵니다. 후렴구만 안 붙이면. 그러니까 잘나도 잘났다고 하지 말고 못나도 못났다고 하지 말고 그냥 딱 후렴구 붙이지 말기. 그래서 예불할 때 반드시 자기 소리를 듣기. 모습공식 하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고 거기서 딱 마침표를 찍기. 뒤에 후렴구 붙이지 말기. 후렴구 붙이지 말기. 후렴구 붙이는 거는 순 자기 생각이죠. 거기서 나온 순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리지 말기.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새말기 안내서 215쪽이요. 214쪽에 매일 밥 먹고 공부하고 일하면서도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 밥을 할 때 내가 밥을 한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밥을 할 때 내가 밥을 한다. 밥을 잘하자. 식당에서 일할 때 내가 일한다. 일을 잘하자. 장사할 때 내가 장사한다. 장사를 잘하자. 공부할 때 내가 공부한다. 공부를 잘하자. 운동할 때 내가 운동한다. 운동을 잘하자. 운전할 때 내가 운전한다. 운전을 잘하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어정부린 몸뚱이로 모습을 잘 부립니다. 모든 것이 생활기관입니다.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입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모든 그 몸뚱이로 모든 모습을 굴릴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이 보는 거 아니고 귀가 듣는 거 아니고 입이 말하는 거 아니고 다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눈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본다. 무정물인 귀라는 기관을 빌려서 듣는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됐거든요. 뭐 그것이 실감이 오지 않는다 해도 이제 이치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을 굴리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항상 그 바탕자리, 우리 성품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항상 바탕자리, 그 성품자리에서 보는 것도 굴리고 듣는 것도 굴리고 말하는 것도 굴리고 장사도 하고 직장에서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운전도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되니까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이 되는 것이 새말귀입니다. 왜냐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이 몸뚱이 굴려서 온갖 모습을 다 굴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새말귀가 됩니다. 자, 215쪽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마음들이라 더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잡고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이 수행이고 일할 때는 일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행복할 때는 행복하는 것이 수행이고 괴로울 때는 괴로운 것이 수행입니다. 심심하면 심심한 것이 수행이고 바쁘면 바쁜 것이 수행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것이 새말귀입니다. 새말귀를 잘 굴리려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화하고 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우선 관찰하고 이해해서 연기와 공성, 즉 공리의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 주십시오. 네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밥을 먹는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거든요. 밥을 먹는 것 자체는 하나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모습을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함,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행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괴로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심심함,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바쁨,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모습이라요.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죠. 우리가 밥 먹는 거 매일 24시간 365일 평생 밥 먹고 있는 거 아니죠. 밥을 먹을 때가 있지요. 때가 돼서. 그러면 그 밥 먹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밥을 안 먹어. 또 이제 때가 오면 또 밥을 먹어. 그러니까 그 밥을 먹는 거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누가 밥을 먹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밥을 먹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일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행복하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괴롭다. 괴로운 것이 누가 괴롭습니까? 몸뚱이는 모릅니다. 괴로운 것을 아는 자리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알아요. 그 몸뚱이는 지혜가 없어서 모릅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 허공으로서의 내가 심심하다. 그러면 심심하다야 안 들어가. 인연과 조건으로, 내가 바쁘다. 내가 바쁜 줄을 알고 바쁜 것을 굴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수행이 됩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뭐죠? 무엇을 수행이라고 합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원명거사는 무엇을 수행이라고 합니까? 우리 수행하잖아요. 경계에 머물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또 한번 물어볼게요. 해안도반님, 무엇을 수행해? 우리 수행한다 막 이래. 무엇을 수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를 잊지 않는 것을 수행이라고. 예, 좋습니다. 또 휴유도반님, 무엇을 수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바탕자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다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항상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을 굴리는 것이 이게 수행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새말길은 바로 사는 것이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새말길을 잘 굴리려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우선 관찰하고 이해해서 연기,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하는 것이 연기입니다. 그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또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그 모습이 사라지는 거. 이것이 연기입니다. 연기. 부처님의 연기법입니다. 그 연기를 가만히 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뭐가 없다? 실체가 없거든. 이 모습이라는 것이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그러면 날씨가 추웠거든. 지금 춥거든요. 날씨가 추운 이유는 뭐냐? 저 북쪽에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덮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3일쯤 되면 찬 공기가 물러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우리나라 기후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거든요.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날씨가 차고 또 덥고 이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이라요. 그러니까 차다, 날씨가 찹다, 날씨가 덥다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연과 조건으로 그것이 날씨가 추웠다가 또 날씨가 온화했다가 또 오늘 또 비가 왔죠. 날씨가 비가 왔다가 구름이 끼었다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요. 그래서 차다, 덥다 하는 것이 실체가 없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공성이라고 해요. 그 자체성이 없는 거, 실체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 일체의 모든 모습이 헛것이라. 헛것. 그래서 또 우리의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도 텅 빈 자리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도 텅 빈 자리고 또 일체의 그 모든 모습도 텅 빈 자리에서 나툰 모습이니까 그것도 비었어. 이것을 공리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공리를 이해하려면 연기와 공성을 모르고는 공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공리라는 게 텅 빈 이치라는 말이거든. 텅 빌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실체가 없는 걸 알아야 돼.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 그렇다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슨 실체가 있냐? 근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실체가 있다, 실체가 없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텅 빈 공적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새말귀를 잘 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우선 관찰하고 이해해서 연기와 공성, 즉 공리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어. 그래서 그것이 텅 빈 모습이라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바쁜 것도 수행이라 하셨으나 바쁘게 일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쁘면 바쁜 줄 압니다. 바쁜 듯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맡으면 당사리는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에 속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려도 그 자리는 여려하고 잊어버리지 않아도 그 자리는 여려합니다. 모습을 굴리든지 모습에 굴리든지 항상 여려합니다. 모습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빛깔고 소리고 냄새도 없는 자라 한 생각을 놔두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신이 곧 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자리를 잊어버리세요. 예, 거기까지요. 그래서 내가 되게 지금 바빠. 마음이 막 조급해. 그러면 얼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바쁨,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렀다. 내가 지금 굉장히 바쁘고 있다라는 것을 우선 한 번이라도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되게 바쁠 때는 그 바쁜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홀딱 들어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쁘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바쁘다. 지금 바쁘다. 내가 바쁘다. 이렇게 하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바쁘다 하는 거는 바쁜 모습을 굴리는 것도 수행이라는 겁니다. 조급하다. 조급한 것을 굴리는 것도 뭐다? 내가 새말기라. 수행이라. 그런데 이제 괴로운 것도 내가 굉장히 괴로워. 마음이 괴롭고 몸도 괴로워. 그러면 사실은 괴로운 것을 굴리는 것도 수행이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가 얕다 보니까 공부가 깊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몸이 괴롭거나 마음이 괴롭거나 일이 많거나 굉장히 바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된다? 모습에 쏙 들어가 앉아버리죠. 그 모습에 들어앉는 그 바탕자리를 잊어버리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어떻게 한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을 해서 자꾸만 그 횟수를 이 새말귀를 잡는 횟수를 자꾸만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되게 바빠 내가. 내가 바쁘다. 내가 바쁘다. 한마디 정도 내가 한번 자각을 하고 들어가면 바쁘기는 바빠도 내 마음이 늘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막 바쁘게 일을 해도 에너지가 한 50% 정도밖에 소모가 안 됩니다. 만약에 되게 내가 바쁘면 바쁜데 쑥 들어가면은 에너지가 100이 소모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나 내가 바쁜 줄을 알아. 허공으로서의 내가 바쁘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바쁘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의 5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가 그걸 되게 바쁘게는 했는데 언제 그것을 다 했는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별로 안 나.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신 분들도 여럿 계실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지금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옛날에 청한이가 김장을 배포기를 했다던가 식구도 안 맞는데 그래서 어쩜 그렇게 많이 했냐 그랬더니 그게 키로수가 아니라 60포기 60포기면은 60포기를 절구면 억수로 많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했는데 근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김장을 한다 이러고 김장을 했더니 어느새 김장이 다 돼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 김장을 할 때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니는 그걸 잡으면서 네가 느낀 바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이거를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정말로 신기한 일입니다. 에너지가 한 50%밖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실은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
많은 부분은 뭐냐 하면은 내가 굉장히 부정적일 때, 그러니까 내가 그걸 굉장히 불안하거나 또는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그쪽 방면으로 계속 자기가 이렇게 끌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정적인 것은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되나, 기가 막 빠지는 걸 뭐라고 하지? 기 빠지는 걸 뭐라고 하지요? 네? 탈진하고, 막 기가 이렇게 막 방전이 된다 하나? 그냥 기가 술술술 빠져버립니다. 부정적인 것에 휩싸여서 계속 그거를 자기가 그 속에 있으면요. 그러니까 얼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부정적인 것이 사실에서 엄청나게 자기 스스로 그것을 부풀려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것은 막 부풀려도 되죠. 그러나 부정적인 것은 더 빠른 속도로 더 강력하게 널리 퍼집니다. 지금 지내보면요. 그러니까 그때 얼른 그 실타래를 그 끝을 콱 잡아야 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만약에 내가 불안이면 불안,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불안, 썩냄, 그런 썩내는 것도 굉장한 에너지 소모거든요. 굉장한 많은, 그 분노가 많으면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또 과도한 욕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큽니다. 커가지고 막 그 사람을 방전을 시켜버려. 자기를 방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요새 뭐 인터넷에 되게 많이 떠도는 그런 글을 이제 나이가 들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더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성을 내지 말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런 게 이제 쭉, 계명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던데, 그거 왜 그러냐면, 욕심을 내고, 분노하고, 또 이제, 미워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심하면, 사람이, 맞으면, 그냥, 앵꼬가 되는 거지. 번아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습공식이 있으니까 얼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미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모습공식도 자꾸 하지만 그런 거는 상당히 에너지가 커서 한 번에 이렇게 착 안 됩니다. 그 미운 사람 한 번에 딱 미웠다 이래가지고 탁 만약에 싹 사라질 것 같으면 누가 중생이라고 하겠나요? 우리가 이 공부 뭐 하려고 하겠나요? 근데 미움이다, 욕심이다, 썩냄이다 이런 거는 굉장히 에너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자기가 모습공식도 하고 축원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면서 그 에너지를 말하자면 조금 마이너스로 자꾸만 이렇게 한다고 하나? 그렇게 쭉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바쁘면 바쁜 줄 알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바쁨,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허공으로서 내가 바쁘다. 바쁘기는 바쁜데 이 바쁨도 뭐다? 모습이다. 그래서 바쁜 듯하다. 이렇게 내가 항상 바르게 요것을 딱 붙잡고 갈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낮추는 바탕자리는 우리의 성품자리, 불성자리, 법신자리는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지 않는 것에 속하지 않습니다. 모습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다, 있다, 없다 그런 데 속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려도 그 자리는 여여하고 잊어버리지 않아도 그 자리는 여여합니다. 모습을 굴리든지 내가 모습에 굴리든지 항상 여여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은 뭐 1차선으로 운전을 하면 왼쪽은 신경을 안 써서 1차선으로 가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말하자면 이 성품자리는 내가 이렇든지 저렇든지 살든지 죽든지 뭐 어쩌든지 간에 내가 지금 중생이든지 상관이 없어. 항상 여여해.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뒷간에 배대는 것 같죠? 그죠? 부처님 백이죠? 부처님 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18번이 뭐지요? 무슨 일이 딱 있으면 문제가 딱 일어나면 문제는 해결되려고 있다. 내 뒤에는 늘 부처님이 계신다. 부처님 백이야. 그래서 부처님의 값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거 뭐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잊어버려도 내가 지금 괴로워도 슬퍼도 또 행복해도 또 내가 지금 중생이어도 그 부처자리는 항상 여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처님 백이지. 백이 부처님 백이라요.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다고.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를 한 번씩 그럽니다. 뭐가 잘못되면 그거 부처님 탓이지 뭐. 이래야 부처님 탓이지 뭐. 내 탓 아니야. 부처님 탓이지. 내가 이러면서 웃는데 우리는 항상 그 부처자리, 우리의 본래의 바탕자리는 항상 여여하다. 이게 내 마음에 박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항상 나의 성품자리, 나의 부처자리, 나의 그 바탕자리는 항상 여여하다. 항상 그 자리에서 온갖 모습이 굴려진다. 그렇게 생각을 쭉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모습에 들어앉는다. 우리가 모습에 들어앉는 것도 결국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 생각을 놔두어서 어떻게 하느냐? 상대를 만들어 버리죠. 우리가 이제 그 능음경에서 성각 필명이에요. 본래 그 성품자리 성각은 본래 밝은데 이 밝은 것이 밝을 것을 밝혀보자. 이 밝음을 밝혀보자. 이렇게 해서 상대를 딱 두어버려요. 상대를 두면서 거기에서 뭐가 생겼냐? 무명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능과 소가 생기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있고 네가 있지요. 그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무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되는데 그 무명도 어디서 나왔어? 본래 우리 진심자리에서 나왔죠. 진심자리가 본래 밝은데 그 밝은 것이 자기가 너무 밝으니까 밝은 것이 그 밝은 걸 한번 밝혀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밝히자고 하는 것과 그 밝히려고 하는 것이 상대가 돼버려. 본래는 하나인데 본래는 이 자리 하나뿐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무명이 생겼다고 능음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 생각을 놔두어서 거기에 들어앉는 거야. 그러니까 몸뚱이가 거기에 들어앉고 싶다. 들어앉을 수가 없어요. 몸뚱이는 무정물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앉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그 망심이 자꾸 들어앉는 것이거든요. 망심이. 그래서 그 망심이 곧 어디서 왔느냐? 진심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앉는 것만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진심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진심이 드러납니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경계에만 머물지 않으면 늘 그 자리라요. 모습에만 머물지 않으면 늘 본래 자리라. 그런데 우리는 모습에 머무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머물러니까 바탕자리는 새카맣게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그걸 들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자꾸만 시키는 겁니다. 모습 공식을 충실히 안 하면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그 말하자면 선을 어떤 그 위치, 어떤 그 선상 이렇게 계단을 돌파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얼마 못 갑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말하자면 유리천장을 돌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딱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냐? 그 밑에 이제 나오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자꾸 잊어버리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모습에 들어앉았다고 알아차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고 마침표를 딱 찍으세요. 아이고 내가 또 들어앉았네. 이렇게 해서 수행이 되는가 하고 짜증 표현구를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짜증도 나고 자괴감도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되면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됩니다. 수행을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몽둥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귓가에도 소리고 냄새도 오는 고신절에는 잘한다 못한다에 속하지 않습니다. 잘한다 못한다의 앞서소식이나 그냥 굴릴 뿐입니다. 예를 들어 심심하다고 생각할 때 심심하지 않으려고 이럴까 저럴까 온갖 망상을 느낍니다. 네, 머릿속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심심하다고 하는 생각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허망한 모습이므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심심하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며 심심하다는 생각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거기에 심심하다는 데가 없습니다. 심심하다는 생각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바탕의 작용이고 작용은 가짜입니다. 그러니 심심함을 본다. 허공 속에 심심함을 본다. 심심함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진다. 심심함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텅 빈 허공을 본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수행이 잘 될까요? 직장이나 사업, 가정일로 바쁜 사람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 아닌 사람이 없으니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몽둥이는 무정물이다. 일체 방법은 허공성이다. 공부의 인각과 바탕을 마련하도 새말기를 굴리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모습 공식을 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실천에 옮길 수가 있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생활과 자기의 상황이 굉장히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책을 보면 이런 거 있지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특별히 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잘 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남의 말 들어준 것밖에 없다고,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남이 말하면 그렇다고 수긍해주고 또 수긍해주고 정말로 잘 들어주고
잘 들은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이제 한 것을 봤는데, 잘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말하자면 남의 말을 들을 때 자기가 생각이 좀 비어야 되거든요. 비워야 듣는 것이 되는데, 듣는 것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꾸만 예불송을 자기가 들으면서 예불 하라, 또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 자기 소리를 들으라, 또 말을 할 때 자기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 훈련이 남의 말을 잘 듣는 첩경이라요. 남의 말을, 내 말을 잘 들으면 남의 말도 잘 들을 수가 있어. 그거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자꾸 잊어버리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또 느끼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 되겠나. 또 남이 그래. 아이고 니는 뭐 선원에 공부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니 뭐 별 수도 없네. 뭐 또 이래. 그러면 이제 여기는 자꾸 이래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짜증도 나고 자괴감도 느껴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빨리 모습 공식을 잡아서 인연과 조건으로 자, 한심, 짜증, 자괴감. 자, 모습 공식에 한번 넣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짜증, 변한다 것이다 먹을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괴감, 변한다 것이다 먹을 수 없다. 예. 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짜증,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고 그 뒤에 오는 것은 철저하게 몸뚱이 내 아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짜증,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할 때까지는 조금 마음이 나라는 데서 조금 놓여있는 상태라. 근데 아유 내 또 들어앉았네, 내 또 뭐 어쨌네, 내 또 뭐 어쨌네 자꾸 이래. 그러면 뭐야? 그러면은 몸뚱이 내가 아상이 그냥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날개를 펼쳐버려요. 날개를 펼쳐서 파생상품을 엄청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자기를 늪으로 끌어들여 버려요. 이 후렴구를 다는 것은. 그러니까 또 후렴구를 안 달면 또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 하면, 실제로 해보면 압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한심, 참 자기가 한심하게 느껴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한심,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여기서 딱 끝나. 그러면 생각이, 이렇게 잡생각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아요. 상당히 단순하게 돼요. 단순하게 돼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가만히 있어도 엄청 에너지가 소모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고요하게 있으면 되거든요. 그냥 새말길을까지 허공으로서 나하든지 반문 공부를 가만히 하고 있으면 되는데, 막 그거는 안 하고 온갖 생각을 다 해. 근데 그거 막 온갖 나래를 펼쳐봐도 5분이고 10분이고 1시간이고 막 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정말 죽도밥도 아니거든 그거. 그러니까 이 모습공식은 또 어떤 정말 좋은 점이 있느냐. 후렴구를 달지 않는다. 후렴구. 그러면은 굉장히 좀
단순하고 명료해진다.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자꾸 알아. 그 뒤에 후렴구를 달기 시작하면 요거 진짜 내라는 것이 요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는구나.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요 위에 변한다 것이다 몸 하고 마침표를 딱 찍어놔. 마침표 딱. 이제 제가 이제 법회 시작할 때마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려고. 예불 할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하십시오. 후렴구 붙이지 마십시오. 후렴구. 아이고 내가 또 들어앉았네. 이는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들어앉았네. 아이고 내가 또 어쨌네. 아이고 내가 또 어쨌네. 그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렴구 붙이지 말기.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면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행이 되겠는가 하고 짜증 후렴구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몸뚱이 내가 하는 것이지 본래 우리의 상품자리는 잘한다 못한다가 들러붙지를 못합니다. 잘한다 못한다의 상품이 하나거든. 빈 상품이에요.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의 압소식이라.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이 말 한마디에 저 앞쪽에 공부 어째야 됩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안 하는 공부한다고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거라고. 하는 공부, 쌓는 공부가 아니라 안 하는 공부를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안 하는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했던 그런 모든 그 지식을 싹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운전한다 자기가 생업에 필요한 지식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굴리는 것이죠. 굴리고 거기에 들어앉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심심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심심해. 심심하다는 것은 어디에 내가 계속 같은 일을 반복을 하다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심심하게 느끼죠. 애기들 보면 우리 손자하고 손녀도 보면 한 애들이 한 가지 일에 게임 빼고 게임은 애들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 이렇게 하면 조금 있으면 할머니 심심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는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하고 있어야지 심심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건데, 근데 심심하다라고 일으키는 그 마음을 보고 있으면 심심하지 않거든요. 그 마음은 심심하지 않다고. 심심하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은 심심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심심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곧장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온갖 궁리를 다 하고 막 필요 없는 거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심심하다고 하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자체성이었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허망한 모습이므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심심하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면 심심하다는 생각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거기에 심심하다고 하는 내가 없습니다. 실은요. 그래서 심심하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그 마음은 심심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심심하다는 생각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바탕의 작용이고 작용은 가짜입니다. 그러니 심심함을 본다. 허공 속에 심심함을 본다. 심심함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진다. 심심함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텅 빈 허공을 본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바탕 공식도 해서 그 심심하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자기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수행이 잘 될까요? 직장이나 사업, 가정일로 바쁜 사람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허공으로서의 나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허공으로서의 나 아닌 사람이 없으니 모두 모습을 잘 굴릴 수 있어요. 모두 수행할 수 있어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일체만 부분은 허공성이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 후 새말귀를 굴리십시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 다음에 새말귀를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방편으로 생활 속에서 직접 대입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모습 공식을 만들어 놨는데,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잡생각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뭐가 떨어지냐면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막 온갖 생각을 다 하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이렇게 딱 한다고 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딱 집중을 해서 그 일을 착 밀고 가는 힘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자꾸 잡생각을 하거든.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 딱 집중을 하지 않고 자꾸 딴 생각을 해.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모습 공식을 딱 하고 구령구만 딱 안 붙이면, 또 지금 자기 예불 송할 때 자기 소리를 듣고 또 반문 공부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잡생각을 많이 하지 않게 돼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 생각이 전부 다 하나의 헛것이라는 걸 확연히 알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생각이 이렇게 뽀로록 일어날 때 왜 물이 있으면 수면에 물방울이 폭 일어날 때 팍 봐버리거든. 그러니 봐버리면 그냥 사그라지거든요. 근데 그 물방울 올라오는 거를 못 보니까 거기서 또 다른 물방울, 또 다른 물방울, 또 다른 물방울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연습을 해. 연습을 하면 참 불교 공부는 대단한 공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불교 공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공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 그 위에서 깔짝깔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근본, 가장 바닥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 스타일로 말씀드리면, 본래 생사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 상대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성에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깔짝거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절대성의 그만을 뿌리를 바로 캐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공부 방식을 자기가 꾸준히 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사고방식도 바뀌어, 생활방식도 바뀌어. 사고방식이 바뀌고 생활방식이 바뀌니까 모두 행동도 바뀌어. 그렇게 바뀌면 내가 바뀌니까 주의가 또 바뀌어.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꾸준하게 제대로 잘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